코스트 베이스가 0으로 나왔어요. 이분 코스트 베이스가 왜 0이지? 왜냐면 이분의 그 원금이 10만 불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쵸. 10만 불로 적혀 있어야만 이분이 이 돈을 찾으실 때 불어난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코스트 베이스가 제로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11만 7천 불을 다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요즘에 뭐 그냥 어뉴이티 안에서 네. 어뉴이티를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걸 저희가 조금씩 배워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뉴이티에서 어뉴이티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세금은 이제 어뉴이티의 종류에 따라서 네. 세금은 보통 인출할 때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금 발생보다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플레이스라 그래서 어뉴이티 쪽의 리플레이스 케이스가 사실은 2024년이나 2023년에 올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 팬데믹 때 기억나세요? 금리가 어땠는지, 은행 가면 이자 얼마 줬는지 기억나세요? 그때가 굉장히 작았죠. 네, 제로금리. 거의 뭐 제로금리 시대라 그랬어요. 네네네. 금리가 없었어요. 은행에서 이자가 없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줄 수 있는 이자도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자가 이렇게 고금리 시대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네네. 그래서 리플레이스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팬데믹 때 이렇게 어뉴이티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자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서 컨트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자가 지금 올라왔으니까 내가 요거를 페널티를 내고라도 바꾸는 거죠. 교체하는 거죠.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이자가 이렇게 높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몰개지 비싼 이자율로 가지고 계시다가 이자율 떨어지면은 리파이낸스 하시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자가 낮을 때 어뉴이티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요. 리플레이스를 하셨거든요. 교체하시는 거죠.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미처 챙기지 못하시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짚어보고 혹시 내가 리플레이스를 하셨다면 나는 잘 돼 있나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세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사전에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네. 아주 진짜 고급 정보예요. 맞아요. 네.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실제로 제 손님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 때 은행에 있던 돈을 왜냐하면 팬데믹 때 이자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은행에 있던 돈을 어뉴이티에다가 넣으셨어요. 인덱스 어뉴이티에 넣으셨는데 팬데믹 때는 인덱스 어뉴이티의 캡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올라가도 내가 취할 수 있는 이자가 S&P 500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캡이 4% 5% 이 정도였거든요. 그때 가입하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10만 불을 넣고 있다가 이자를 많이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오면서 리플레이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리플레이스 할 때 조건이 어땠냐면요. 10% 보너스를 초반에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페널티가 조금 있었지만 그거를 무마하고도 더 이익이 되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0% 보너스를 받고 들어와서 그리고 캡이 10%였어요. 그러니까 캡이 한 4, 5% 있다가 캡이 10%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보너스도 받고 이자율 환경도 좋아지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안화하실 이유가 없었죠.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네. 여기까지 너무 좋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지금 이자 계산을 해서 받으신 걸 보니까 10만 불을 우리가 가져왔는데 11만 7,343불이 된 거예요. 1년 만에. 1년 만에. 왜냐면 보너스 받고 1년 동안 10% 수익 받고. 가져가시고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뭐 문제될 거 없죠? 네, 잘했다. 문제될 거 없어요. 네. 잘했다. 잘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도 이 컨트랙은 계속해서 이자를 잘 만들어내실 테니까 맞아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주제가 나옵니다. 네. 애뉴얼 스테이먼트를 딱 보다가 보니까 코스트 베이스라 그래요. 이 코스트 베이스라는 게 뭐냐면 원금이에요. 원금. 원금. 네. 네. 특히 이 어뉴이티 중에서 퀄리파이 플랜이 있고 non 퀄리파이 플랜이 있거든요. 퀄리파이 플랜은 사실은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퀄리파이 플랜에 들어가는 어뉴이티가 뭐가 있냐면 IRA나
로스아이아레이나 또는 401k로 롤러버 하신 돈이라든가 이런 돈들은 다 퀄리파이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다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코스트 베이스가 제로예요. 근데 넌 퀄리파이 어뉴이티는요.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분이 원금이 얼마였죠? 10만 불이었나요? 10만 불이었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밸류가 얼마죠? 11만 7천 불 정도?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죠? 10만 불이었으니까 이제 이자는 17,000불. 그렇죠. 17,000불 정도가 네. 이자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분이 지금 이거를 꺼내신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는 17,000불 이자가 붙은 만큼만 그쵸. 내는 것이죠. 맞아요. 네.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원금 이미 세금 낸 돈으로 우리가 여기다 넣은 거기 때문에 네.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트랜스퍼가 되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 애뉴얼 스테이먼트를 봤더니 코스트 베이스가 0으로 나왔어요. 그죠? 네네. 0으로 찍힌 거예요. 이분 코스트 베이스가 왜 0이지? 왜냐면 이분의 그 원금이 10만 불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쵸. 왜 0이지? 그러니까 10만 불이 적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0으로 지금 돼 있네요. 그렇죠. 10만 불로 적혀 있어야만 이분이 이 돈을 찾으실 때 불어난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코스트 베이스가 제로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11만 7천 불을 다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가만히 있다가 그야말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혼이 나는 케이스네요. 세금 2번 내시는 거죠. 세금 낸 돈을 넣는데 또 세금 내시는 경우인 이건 너무 거죠. 억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네. 제가 이 회사에 전화를 했죠. 제가 에이전트니까. 이분의 코스트 베이스는 10만 불인데 왜 제로라고 돼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리플레이스 케이스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손님이 여기다 돈을 낸 게 아니고 다른 회사에 가지고 있던 어뉴이티를 리플레이스 한 거잖아요. 네. 전에 회사에서 리플레이스가 될 때 교체를 할 때 코스트 베이스 이자를 원래 표기해서 보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를 또 IRS에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받은 서류에는 0으로 찍혀 있었어. 전에 회사에 알아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 회사에서는 이 회사가 받을 때 서류가 0이었다는 거예요. 코스트 베이스가.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전 회사로 혹시 연락을 그렇죠. 하셨나요? 그 전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이만저만한데 음. 너네가 이쪽 회사로 보낼 때 코스페이스를 얼마로 해서 보냈어? 라고 물어봤더니 네.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맞아. 이 손님은 원금이 10만 불이었어. 근데 우리가 코스페이스를 제로라고 잘못 표기해서 보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분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인정해야죠. 인정을 해야만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증빙 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 회사에 처음에 시작을 하신 거고 이 non-qualified annuity로 그때 10만 불을 보냈다라는 체크 카피도 있고요.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 처리를 할 때 생긴 오류였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거죠.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이것도. 그러다 네. 보니까 왜 우리가 숫자를 잘못 쓸 수 있듯이 네. 그냥 표기 자체를 실수로 잘못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걸 못 찾아내면 문제예요. 아니 그러면 이분은 모니카 님이 아니셨다면 그냥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으셨겠어요. 나중에 문제가 됐겠죠. 지금 너무 감사할 일인데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저의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저도 그래서 굉장히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이긴 한데요. 거의 사실은 대부분 실수가 없거든요. 네.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되게 많은 손님들의 파일을 다 다시 한번 봤어요. 혹시나? 저도 약간 네, 염려증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케이스를 보면서 또 다른 분들 non-qualified annuity는 뭐 거의 대부분 본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다른 거 다 괜찮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분은 문제를 찾아냈죠. 네. 그래서 해결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 전에 회사에서 네. 코스페이스를 고쳐서 이 회사에 알려주고 손님한테 킵하시라 그랬어요. 그 자료를. 저도 물론 킵하지만 네. 손님이 이 자료를 킵하셔야 돼요. 코스베이스에 대한 자료를.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이걸 예를 들어 이 손님도 모르고 저도 몰랐어요. 근데 10년, 20년 뒤에 이거를 네. 만약에 찾는다면 음. 이거 틀렸는데?
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 전에 회사에 전화를 해도 그때는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료가 없을 수도 보험사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오래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리플레이스 할 때 바로 그 해에 이거를 챙겨 놓으시는 게 키예요. 네. 아니 진짜 이거는 모니카님이 아니셨으면 그분도 정말 더 많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지만 나중에는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손해를 많이 보시고 네. 컴플레인을 하셨겠죠. 그렇겠죠. 저는 애뉴얼 스테이먼트도 좀 신경 써서 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오류를 찾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니 근데 이게 네. 뭐 그냥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찾아내기라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좀 뭔가 네. 든든해요. 그러니까 내 자산을 위해서 함께 눈여겨서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 옆에 계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꼭 어떻게 보면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띄워주시지 마시고요. 아니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띄워주시지 마시고 네.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요즘에 특히나 꼭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리플레이스를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자율 환경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직도 스틸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리플레이스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리플레이스 하신 경우에는 꼭 본인의 그 페이퍼워크에 그 애뉴얼 스테이먼트라든가 이런데 코스트 베이스가 내가 얼마로 찍혀 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저만 알고 있지 말고 많이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서 네.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니카 킴 재정 전문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